반짝반짝 책정거장. 다섯 번째 행성은 아주 신기한 곳이었다. 그곳은 모든 행성 중에 가장 작았다.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한 명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디쯤에 집도 사람도 없는 행성에서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건지도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사업가, 주정뱅이보단 덜 어리석어.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잖아. 그가 가로등을 켜는 일은 별이나 꽃을 더 생겨나게 하는 것과 같아. 가로등을 끄는 일은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일이고 아주 멋진 직업인걸. 멋진 일이니까 아주 쓸모있는 일이기도 해. 어린 왕자는 그 행성에 들어서며 가로등지기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야.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좋은 아침. 명령이 뭔데요? 가로등을 끄는 거. 그럼 안녕. 그러더니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방금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그것도 명령이야.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필요 없어. 명령은 명령이야. 좋은 아침.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는 가로등을 껐다. 그러더니 붉은색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여기서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 옛날에는 할 만한 일이었어. 아침이 되면 가로등을 끄고 저녁이 되면 켜곤 했지. 나머지 낮 시간은 쉬고 저녁 시간은 잠을 잘 수 있었어. 그 후로 명령이 바뀌었어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바로 비극이지. 행성은 해가 갈수록 빨리 도는데 명령이 바뀌지 않았으니 말이야.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1분에 한 바퀴를 돌아. 잠쉬도 쉴 틈이 없지. 1분에 한 번씩 껐다 켰다 해야 해. 아, 정말 재밌네요. 아저씨의 별에서는 낮이 1분밖에 안 된다니. 조금도 재밌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얘기 나눈 시간만 해도 벌써 한 달이야.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 지났으니 30일이지. 잘 자. 그러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자기 일에 그토록 성실한 가로등지기가 마음에 들었다. 어린 왕자는 옛날에 해가 지는 것을 보려고 몇 번이나 의자를 고쳐 앉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친구를 돕고 싶어졌다. 있잖아요. 난 아저씨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법을 아는데. 나야 늘 쉬고 싶지.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게으르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의 별은 너무 작아서 세 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해가 계속 떠있게 하려면 그만큼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좀 쉬고 싶을 땐 그렇게 걷는 거죠. 그럼 낮의 길이가 원하는 만큼 오래 계속될 거예요. 그건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니까.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쩔 수 없지.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좋은 아침.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다. 더 멀리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왕이나 허영쟁이, 주정뱅이나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깔볼지 몰라. 하지만 조금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어쩌면 그가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돌보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행성은 정말 너무 좁았어. 두 사람이 지낼 자리가 없잖아. 어린 왕자가 차마 털어놓지 못한 사실은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는 저 축복받은 별을 떠나야 하는 것이 가장 아쉬웠다는 점이다. 6번째 행성은 10배나 더 큰 행성이었다. 그 행성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어느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탐험가가 나타났군. 그가 어린 왕자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그는 벌써 긴 여행을 한 터였다. 넌 어디서 왔니? 노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난 지리학자야. 그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 마을과 산, 사막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야. 그거 참 재밌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일이네요. 그러고는 지리학자의 행성 주위를 훑어보았다. 이렇게 웅장한 행성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의 행성은 참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그건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지리학자라면서요. 맞아.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야.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래서 내게는 탐험가가 꼭 필요하지.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사막의 숫자를 세러가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한가로이 다닐 수 없어. 사무실을 떠나지 않지. 대신 여기서 탐험가들을 맞이해.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받아 적지. 그러다 재밌을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조사해. 그건 왜죠?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탐험가는 지리학자의 책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그렇고. 그건 왜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냐하면 주정뱅이들에겐 세상이 두 개로 보이거든. 그럼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두 개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형편없는 탐험가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탐험가가 믿을 만한 사람일 때만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는 거야.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지. 예를 들어 그가 큰 산을 발견했다면 거기서 커다란 돌멩이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가 갑자기 들떴다. 그런데 너 말이야. 너도 멀리서 왔잖아. 너도 탐험가야. 너의 별에 대해 얘기해보렴. 그리고 지리학자는 큰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다듬었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는 우선 연필로 적었다.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올 때까지 두었다가 가져오면 그제야 잉크로 적는 것이다. 자, 지리학자가 물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제가 살던 곳은 그리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3개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 1개는 휴화산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린 꽃에 대해선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건 왜죠? 그게 제일 예쁜데. 꽃들은 일시적이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다른 모든 책 중에서도 가장 귀한 책이야. 절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지. 산의 위치가 바뀌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거든. 우리는 영원한 것만 기록해. 하지만 휴화산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져 있든 타오르든 그건 우리 지리학자들에게 마찬가지야.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지. 그건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되물었다. 그건 곧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내 꽃이 곧 사라질 수 있단 거예요? 그렇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이 일시적이라니. 그 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시 4개밖에 없는데 그런 꽃을 별에 혼자 남겨둔 거야. 그것은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후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기운을 냈다. 저는 이제 어느 별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지구라는 행성에 가봐. 좋은 곳이라고들 하더군.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그래서 7번째로 찾아간 행성은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런 행성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왕이 111명, 물론 흑인 왕들도 포함되었다.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그러니까 거의 20억의 어른들이 살고 있다. 지구의 크기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 대륙에 모두 46만 2,511명의 가로등지기를 두어야 했다. 조금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 가로등지기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 발레단처럼 규칙적이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지기들의 순서가 시작된다. 이들이 가로등을 밝히고 잠을 자러 간다. 그러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지기들이 이어서 그 춤에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역시 곧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지기들 차례다.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지기들이다.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이들은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절대 틀리는 법이 없다. 정말 굉장한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의 한 명뿐인 가로등지기와 그의 동료인 남극의 유일한 가로등지기는 한가롭고 따분하게 지냈다. 이들은 1년에 딱 2번 일했기 때문이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려다 사실과 좀 다르게 말하는 수가 있다. 내가 가로등지기의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정직했던 것은 아니다. 지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별을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니 말이다. 사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아주 작다. 만일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무슨 모임을 하듯 서로 가까이 모여 선다면 가로 20마일, 세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태평양의 제일 작은 섬에 온 인류를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아주 넓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을 바오밥 나무만큼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권하는 게 좋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가워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지루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쓸데없는 짓이다. 여러분은 나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처음 지구에 왔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다. 행성을 착각한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려는 순간 모래 속에서 달빛의 고리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무턱대고 인사를 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내가 지금 어떤 별에 온 거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아주 크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누구나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려고 별들이 빛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별을 봐. 저기 바로 우리 위에 있어. 그런데 참 멀구나. 예쁜 별이네. 여긴 무슨 일로 온 거니? 뱀이 물었다. 꽃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답했다. 그리고 둘은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사막은 좀 외로운 곳이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워.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넌 정말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것이. 하지만 그 어떤 왕의 손가락보다 힘이 센걸.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미소를 지었다. 별로 센 것 같지 않은데 발도 없으니 멀리 여행을 가지도 못하잖아. 난 배를 타는 것보다 더 멀리 너를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이 어린 왕자의 발목을 금팔찌처럼 두르며 또아리를 틀었다. 뱀이 다시 말했다. 난 내가 건드리는 것은 그가 태어난 흙으로 돌려보내지. 하지만 넌 순수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돌덩이 같은 지구에서 넌 너무 약해 보여서 안쓰럽구나. 나중에 너희 별이 너무 그리워지면 내가 도와줄게. 나는 말이야. 아, 알겠어. 그런데 넌 왜 늘 수수께끼로 말을 하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그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건너면서 꽃 한 송이밖에 만나지 못했다. 꽃잎 3개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는 꽃.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그 꽃은 예전에 카라반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람들? 내 생각에 67명쯤 있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거든.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진 몰라. 바람을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뿌리가 없거든. 그래서 힘들어하지.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어느 높은 산에 올랐다. 지금껏 그가 알던 산이라고는 무릎까지 오는 화산 3개뿐이었다. 그래서 휴화산은 의자로 쓰곤 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행성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모두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보이는 것은 아주 뾰족한 바위산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인사를 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울렸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혼자야. 그가 말했다. 난 혼자야. 난 혼자야. 난 혼자야. 메아리가 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별이야. 온통 메마르고 전부 뾰족하고 너무 각박해. 사람들은 창의력도 없잖아. 남의 말을 따라하기나 하고. 내 별에는 꽃이 있었지. 그 꽃은 항상 내게 먼저 말을 걸곤 했는데.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 눈 속을 헤치며 오래 걷다가 드디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길은 모두 사람 사는 곳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안녕? 그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가득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그의 꽃과 닮은 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너무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린 장미꽃이야. 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온 우주에서 자기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그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여기 한 정원에만 닮은 꽃이 5,000송이나 있다니.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이 이걸 본다면 정말 속상해할 거야. 어쩌면 기침을 마구 해대며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다 죽어가는 흉내를 내겠지. 그럼 나도 꽃을 보살피는 척 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나까지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다. 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꽃을 가진 부자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저 평범한 장미 한 송이를 가진 거였군. 그 꽃과 내 무릎까지 오는 화산 3개. 그 중에 하나는 영영 꺼져버린 건지도 모르지. 그 정도로는 정말 멋진 왕자가 될 수 없어. 그러고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며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이야. 목소리가 들렸다. 넌 누구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청했다. 난 지금 너무 슬프거든.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뭘 찾고 있는 거니?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말이야. 여우가 말했다.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다녀. 그건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야. 사람들은 닭도 기르는데 그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다들 잊고 지내는 거지만 그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맞아.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내게
다른 수많은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일 뿐이야.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지 않지.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고. 너에게 나는 수많은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해질 거야. 너는 내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한 송이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건가 봐. 그럴 수 있지. 지구에서는 별일이 다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 그건 지구에서의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한 눈치였다. 그럼 다른 별?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그거 재밌는데? 그럼 닭은? 없어. 완벽한 건 없구나. 여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닭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좀 심심하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일상에도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을 거야. 난 그 어떤 발자국과는 다른 한 가지 발자국 소리를 알아차리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는 땅속으로 숨어버리거든. 하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 같아서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 보이니? 난 빵을 먹지 않아. 나한테 밀은 쓸모가 없지. 밀밭을 봐도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 그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너의 머리카락이 금빛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아주 멋질 거야.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럼 난 밀밭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도 좋아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없이 어린 왕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고 싶은 것도 아주 많거든. 자신이 길들인 것만 제대로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 가게에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살 뿐이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하는 건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잘 참고 기다려줘.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이렇게 풀밭에서 나랑 좀 떨어져서 앉아. 내가 곁눈질로 널 슬쩍 바라봐도 넌 말없이 있으면 돼. 말은 오해만 생기게 하니까. 하지만 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게 될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가 다시 찾아왔다. 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을 텐데, 여우가 말했다.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어느새 4시가 되면 난 마음이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야. 값진 행복을 맛보게 될 테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난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저마다의 의식이 필요해.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잘 잊고 사는 거지.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구별되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하나 있어. 그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아주 멋진 날이야. 나도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갈 수 있거든.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그날이 그날일 테니 난 하루도 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러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여우가 말했다. 그건 네 잘못이야. 난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넌 내가 길들여 주길 바랬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랬지.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맞아. 여우가 말했다. 네가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 있어. 여우가 말했다. 밀밭에 색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다시 가서 장미꽃들을 봐. 너의 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내게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럼 선물로 너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예전엔 내 여우와 같아. 다른 수많은 여우들과 같은 한 마리 여우일 뿐이었지. 하지만 내가 친구로 만들어서 이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된 거야. 그러자 장미꽃들은 아주 난처해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하지만 의미가 없지.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누구도 너희들을 위해 죽진 않을 테니까. 물론 내 장미꽃도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 꽃은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건 바로 그 꽃이니까. 둥근 덮개를 씌워준 것도 그 꽃이고 바람막이로 지켜준 것도 그 꽃이지. 내가 벌레들을 잡아준 것도 나비를 위해 2~3마리를 남긴 것 말고는 어쨌든 그 꽃이고 난 꽃이 불평할 때도 자랑할 때도 가끔은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도 늘 귀를 기울였지. 그건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돌아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하지. 그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뇌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건 네가 그 꽃을 위해 쏟은 시간 때문이야. 내가 장미꽃을 위해 쏟은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네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뇌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선로 조종사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승객들을 1,000명씩 나눠서 보내는 일을 해. 선로 조종사가 말했다. 그들이 탄 열차를 때로는 오른쪽,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지. 그때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환하게 불을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선로 조종실을 흔들어 놓았다. 아주 바쁜 사람들이네. 뭘 찾고 있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관사도 그건 몰라. 선로 조종사가 말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환하게 불을 밝힌 2번째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서로 교차를 하는 거야. 설로 조종사가 말했다. 자기가 있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 설로 조종사가 말했다. 환하게 불을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처음 그 승객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아. 저기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지. 아이들만 코를 유리창에 바짝 대고 있어. 아이들만 자기가 뭘 찾는지 아는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낡은 헝겊 인형에 시간을 쏟고 그래서 그 인형은 아주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뺏으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아이들은 좋겠구나. 설로 조종사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갈증을 잘 달래주는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왜 그런 걸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할 수 있대. 그 53분으로 뭘 하는데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내가 53분을 쓸 수 있다면 아주 천천히 샘을 향해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그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지난 이야기는 정말 재밌어. 그런데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이제 마실 물도 없단다. 나도 어느 샘물 곁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좋겠어. 내 친구 여우는 그가 내게 말했다. 꼬마야, 이제 여우 이야긴 그만해. 왜? 왜냐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게 되더라도 친구가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정말 기뻐.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모르는군. 뭐 좀처럼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법 없이 그저 햇빛만 조금 비추면 되나 봐. 그런데 나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 찾으러 가자. 나는 심드렁하게 대했다. 넓디 넓은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으러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몇 시간을 걷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와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목이 말라서인지 열이 조금 있던 나는 꿈속에서 별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말들이 기억 속에서 춤추는 듯 맴돌았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질문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자리에 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잠시 가만히 있더니 그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말없이 달빛 아래 일렁이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말을 이었다.
정말 그랬다. 난 항상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모래가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는 놀랐다. 어렸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옛날부터 그 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찾는 법을 몰랐고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보물 이야기는 온 집에 마법을 걸어놓았다. 우리 집은 깊은 곳에 비밀 하나가 감춰져 있는 듯했다. 맞아.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이라니 기분이 좋아. 어린 왕자가 잠들어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가슴이 뭉클했다. 부서질 듯한 보물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달빛에 비친 창백한 이마, 감은 두 눈,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벌어진 그의 입술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에게 내 마음이 이토록 저려오는 건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마음 때문일 거야. 잠든 순간에도 그의 마음 속에서 등불처럼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의 모습 때문이지. 그러자 그가 더욱더 가냘프게 보였다. 등불은 잘 지켜줘야 한다. 한 자락 바람에도 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걷다가 해가 뜰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거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은 우물은 다른 사하라의 우물들과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모래에 파놓은 구덩이일 뿐이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 마을이 있을 리 없었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상해.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 도르래, 두레박, 밧줄.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가 웃더니 밧줄을 당기며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오랫동안 바람이 잠잠했을 때 낡은 풍량계에서 나는 소리처럼 도르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봐. 우리가 깨운 우물이 노래를 하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말했다. 내가 할게. 너한테 너무 무거워. 나는 두레박을 우물 아귀까지 천천히 끌어올렸다.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 두레박을 우물 아귀에 올려놓았다. 귀에서는 도르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고 아직 일렁이는 물속에 태양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좀 줘. 나는 그가 찾으려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의 입술까지 두레박을 들어올렸다. 그가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달콤한 순간이었다. 그 물은 음식 이상의 것이었다. 내가 별빛 속을 걸어와 도르래 소리에 맞춰
두 팔로 열심히 길어올려 생긴 물이었다. 그 물은 마음에도 좋은 선물 같았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음악, 따뜻한 미소 같은 것들이 내가 받았던 선물을 더 빛나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아저씨 별에서는 사람들이 한 정원에 5,000송이나 되는 장미를 길러 그런데도 거기서 자기가 찾는 건 발견하지 못하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걸 찾아내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장미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맞아. 내가 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말을 보탰다. 하지만 눈으론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지. 나는 물을 마셨다. 그리고 한숨을 돌렸다. 해가 뜰 무렵의 모래는 꿀색이다. 나는 그 꿀색에도 행복해졌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약속 꼭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다시 내 곁에 다가와 앉더니 다정하게 말했다. 무슨 약속? 알잖아. 내 양에게 씌울 입막에 말이야. 난 꽃을 책임져야 해. 나는 주머니에서 밑그림 몇 장을 꺼냈다. 어린 왕자가 그림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 바오밥 나무는 좀 배추같이 생겼다. 이런, 내가 꽤 자신 있었던 바오밥 나무 그림이었다. 여우는 귀가 뿔처럼 생겼어. 너무 길쭉하기도 하고. 그러더니 또 웃었다. 야, 좀 너무한데? 난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모른다고.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아.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다. 어린 왕자에게 그것을 건네며 나는 가슴이 죄어왔다. 넌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나 보구나.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에 온 지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 잠시 가만히 있더니 다시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그리고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또다시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러니까 8일 전에 내가 널 처음 본 날 아침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네가 혼자 걸어온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졌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거지? 어린 왕자가 또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혹시 1년이 다 돼서? 어린 왕자가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면 그것은 맞다는 뜻이지 않은가. 아, 걱정이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해야지.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가 생각났다. 길들여진다는 건 그로 인해 조금 울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우물 옆에는 무너진 낡은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멀리서 보니 어린 왕자가 돌담 위에 올라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넌 기억이 안 난다고? 정확히 여기는 아니야. 그가 말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하는 게 분명했다.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꾸했기 때문이다. 그래, 그래. 그게 바로 오늘이야. 하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 쪽으로 계속 걸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또 대꾸를 했다. 그래,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란 말이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내가 오늘 밤 그리로 갈 테니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가만히 있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네가 가진 독은 괜찮은 거니? 나를 오래 아프게 하진 않겠지? 나는 가슴이 죄어와 잠시 멈춰 섰다. 하지만 여전히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이제 저리 가. 난 다시 내려갈래. 그때 돌담 아래로 눈길이 향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소리가 들리자 뱀은 잦아드는 분수처럼 스르륵 모래 속으로 기어들더니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금소금을 내며 돌틈으로 사라졌다. 겨우 돌담에 이른 나는 눈처럼 새하얗게 질린 나의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뱀하고 얘기한 거야? 나는 그가 늘 두르고 있던 금색 목도리를 풀어주었다. 관자놀이에 물을 적셔주고 물도 마시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소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팔딱거리며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내게 말했다. 고장난 기계를 고쳤다니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어떻게 알았니? 정말 뜻밖에도 수리가 잘 끝났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려 온 참이었다. 그는 내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쓸쓸하게 말했다. 거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어. 그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기처럼 그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는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의 무거운 시선이 아득히 먼 곳을 향했다. 난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양이 들어갈 상자도 있고 양에게 씌울 입마개도 있지. 그리곤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의 몸이 다시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꼬마야, 너 무서웠구나. 당연히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 밤엔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나는 또다시 마음이 서늘해졌다. 이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웃음은 나에게 사막의 샘물 같은 것이었다. 꼬마야, 난 너의 웃음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하지만 그가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작년에 내가 떨어졌던 곳 바로 위에 내 별이 오겠지. 꼬마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나쁜 꿈이 아닐까?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 꽃도 마찬가지야. 만일 어떤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 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필 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덕분에 말이야. 생각나? 물맛이 정말 좋았어. 그래. 밤에는 꼭 별들을 바라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싶지만 내 별은 너무 작아서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내 별일 테니까. 그럼 아저씨는 모든 별을 바라보는 게 즐거워질 거야.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되겠지. 그리고 아저씨한테 줄 선물이 있어. 그가 다시 웃었다. 꼬마야, 난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게 좋아. 이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물처럼 말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별을 갖고 있어.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별들이 안내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작은 불빛일 뿐이지. 학자들에겐 숙제가 되고 내가 아는 사업가에게는 금으로 보여. 하지만 그 모든 별들은 말이 없어. 아저씨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는 이제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지.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슬픔이 가시고 나면 나를 알게 된 게 흐뭇해질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때도 있겠지. 가끔 심심할 땐 그렇게 창문을 열게 될 거야.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보며 웃는 아저씨 모습에 놀라겠지. 그럼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을 보면 늘 웃음이 나와. 사람들은 아저씨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난 아저씨를 골탕 먹인 셈이 되겠네.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별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꾸러미를 준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가 또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진지해졌다.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오지 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좀 아파 보일 거야. 죽을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운 듯 했다. 내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 뱀들은 못됐어. 그냥 심심해서 물기도 하거든.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마음을 놓는 듯 했다. 사실 두 번째 물 땐 독이 없긴 해.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내가 겨우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작정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는 내게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 왔어?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괴로워했다.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이제 마음이 아파질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일 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잖아. 거긴 너무 멀어. 이 몸까지 가져갈 순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벗어버린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를 두고 슬퍼할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시무룩해졌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말했다. 있잖아, 참 좋을 것 같아.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니까.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겠지?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테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미있겠다.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갖고 난 5억 개의 우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저기야. 나 혼자 걸어가게 둬. 그런데 겁이 났는지 어린 왕자가 주저앉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저기 내 꽃 말이야. 난 그 꽃을 책임져야 해. 그리고 그 꽃은 정말 연약하거든.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낼 방법이 가시 4개밖에 없어. 나도 앉았다. 더는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끝이야. 그는 잠시 더 망설이더니 일어섰다. 그가 한 걸음 떼어놓았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의 발목쯤에 노란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가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러더니 나무가 쓰러지듯 그가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벌써 6년이 흘렀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해 주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겐 피곤해서 그래 라고만 했다. 지금은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 나는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 무거운 몸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 그것은 5억 개의 방울과 같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다는 걸 깜빡했었다. 그러니 절대 양에게 입마개를 씌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다. 그의 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어치운 건 아닐까?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닐 거야. 매일 밤 어린 왕자가 꽃에게 둥근 덮개를 씌워주고 양도 잘 지켜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졌다. 모든 별들이 환하게 웃었다. 또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든다. 어쩌다 한두 번 방심할 수도 있어. 그럼 끝장이지. 그가 어느 날 밤에 유리덮개 씌우는 걸 잊어버렸거나 양이 소리 없이 밤중에 나와서 그러면 방울들이 모두 눈물로 변했다. 이건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다. 나처럼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만난 적도 없는 양 한 마리가 장미꽃을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늘을 바라보자. 그리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어른들은 그게 그토록 중요한 일인지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장에 있는 그림과 같지만 여러분에게 더 잘 보여주려고 다시 한번 그렸다. 이곳이 바로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다. 이 풍경을 자세히 봐뒀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그를 잘 알아볼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제발 서두르지 말고 그 별 아래 잠시 기다려주길 바란다. 그러다 어떤 아이 하나가 다가와 웃음 지으며 금빛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꼭 부탁할 게 있다. 나를 이토록 슬퍼하게 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얼른 내게 편지해 주길. 네, 어린 왕자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는 내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감정을 따라가며 소리내어 읽다 보니까 눈으로 읽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도록 허락해준 더디 출판사의 어린 왕자 서평을 화면에 띄우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